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백두대간 세계 단전이라는 말에서 저는 단전성 문화라는 표현으로 한국의 문화의 특색 그리고 한국성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코드로 우리가 충분히 사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전성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이곳에 한번 모였다가 다시 그 속에서 일정의 작용을 한 다음에 새롭게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한번 스쳐 지나가게 되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결집이 되어서 종합되고 회통되고 융합되고 한번 걸러져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새롭게 문화예술적으로 표현이 된다. 모든 종교, 사상, 문화예술 방면에서 단전성이라고 하는 코드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우리의 국가의 특색을 한번 추출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성도 이와 함께 설명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학술적 실험인 것이죠. 그런 코드로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한국 땅을 보는 관점이 예전과 다르게 이제 많이 바뀌어져 오고 있는데요. 우리 땅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점점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속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정치적으로도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도 크게 발전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역량보다 문화와 예술 방면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에서 물력이라고 하는 이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선두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을 보는 관점도 중국에 대한 한국, 그 다음에 어느 약소국으로서의 어떤 설명,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현실에 걸맞는 그런 형태의 한국적인 방식의 설명이 필요하다. 굳이 외국인이 이야기했는 방식, 일본이 얘기했던 토끼의 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 택리지를 쓴 이중환처럼 뭐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읍을 하고 있는 인사라고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그 중국으로 총총걸음으로 뛰어가고 있는 토끼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전혀 쓸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응한 맹호, 조선 맹호론을 제기했던 남사구라든지 대동여지도의 김종호라든지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토끼론에 반기를 든 육당 최남선이라든지 이런 맹호론도 있지만 우리는 물형에 있어서 굳이 동물을 쓸 필요가 없다. 가장 동물성이 적고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너무나 문화만 주장하다가 문약해져서 많은 외란과 호란을 겪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순수하고 좀 유약한 문약한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물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부처님처럼 부처님 이렇게 우견편단해서 옷에 아무런 어떤 그 장비가 없어도 사천왕이 지켜주고 호법선신 팔부신중들이 다 지켜주고 화엄성중들이 다 지켜주는 그런 저절로 그런 것이 다 갖추어지는 게 진정한 물력의 힘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힘이 뛰어나고 마음이 굳건하고 부동심이고 수행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지었고 지혜를 많이 닦은 그런 민족들은 굳이 전쟁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가 다 존경하고 애호하고 사랑해주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다. 그만큼 주변국에 많이 베풀고 문화의 역량을 힘을 보여줘서 그 다른 나라들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많이 베풀어 놓으면 저절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땅이 6.25 전쟁 때도 희우했다고 합니다. 유엔국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군대를 많이 파견해 준 나라가 역사에 잘 없다 그러죠. 그거는 우리 선조들 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주변 국가에 그 어느 나라에 나쁘게 베풀지 않았던 그랬던 그런 음덕을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저기에 그림에 보듯이 이제 선승단자형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05년도에 그때 생식을 하면서 참선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을 생식을 했는데요. 동국대 다니면서 생식을 해서 좀 무리가 됐지만 참선하려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동국대를 다니려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생식을 하고 매일 연공을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선을 하고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이랬습니다. 동국대 기숙사가 화계사에 있는 그 백상원에 있었는데요. 저녁만 되면은 화계사 국제선언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공부를 하고 낮에 학교에 그 수업을 나가 있어도 남산에 올라가서 혹은 정각원에서 정진을 하고 그렇게 참선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선정이 들어서 이제 선정이 들고 나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겪으실 텐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끄달리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느껴지는 것도 무시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무심의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보이고 이 안이비설 신의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끄달려 가지고 쫓다 보면 유심이 되거든요. 기뻐한다든지 뭐 이러면 유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무심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공부가 진척이 없고 아상이 생겨가지고 암안심이 생겨가지고 알았다는 소리를 하고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공부가 될 때 뭐가 보이는 걸 무시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참선을 할 때 저도 그런 선정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보이는 게 있고 뭐 그랬죠. 근데 자꾸 저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땅이 보이고 이렇게 앉아서 수행자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계속 무시했죠. 이게 도대체 공부 좀 하자. 왜 자꾸 이런 게 보이나? 응? 왜 자꾸 이게 공부를 방해하나? 선정산매에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보이나? 그렇게 무시하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서 도대체 이것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봤더니 이게 우리 땅의 모습이 저런 형국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모습을 가지고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저 글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저렇게 사람이 앉아서 참선하는 모습으로 한국 땅이 보인 이래로 풍수 공부를 하면서 풍수 서적, 전문 서적을 보면서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신선이나 선녀나 장군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따서 물형론, 땅을 분석하는 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저렇게 선승단자형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말을 만들어냈어요. 단자형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많이 풍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 대자형이라든지 그 선인 단자형, 신선이 앉아서 수행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도인이 앉아서 공부하는 땅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 땅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그런 쪽의 명당을 쓰게 되면 아주 대단한 대학자, 그다음에 대도인, 대석학, 그 사상가 이런 분들이 태어난다는 곳이 이제 저런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참선하다 보았던 저것을 가지고 저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뭔가 이것이 한국을 설명하는 방식, 한국 땅을 설명하고 우리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설명하는 방식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 되는 방법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하는 것은
한국 땅은 수행하는 곳이다. 한국은 마음을 닦는 곳이고 한국은 이 심학의 전통이 최고로 정신 역량을 발휘하는 곳이다. 그래서 타너 스님을 연구해 보니까 앞으로 한국은 전 세계의 정신 수도가 된다. 물질 수도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저 광활한 저런 땅들을 가진 나라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더 이겨나가서 뭐 수도가 되고 중심 센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땅도 가보고 중국 땅도 가보면 한량없이 넓어요. 그런 넓은 곳에 있는 물자와 자원들이 경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만석군 우리 땅 같은 곳에서 만석군이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부자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넓은 땅들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재화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땅이 넓어도요, 발 뻗고 자는 땅은 몇 평 안 됩니다. 집이 너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말이 있었잖아요. 이 인다가소가 좋다. 집은 조그만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좋대요. 그곳에서 서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도 방을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나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날 때 경쟁심도 생기고 발전적 창의적 창조가 생겨난다 그래요. 집은 널찍한데 사는 사람 한둘이 살면 우울증이 오고요. 더 이상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요. 아주 그냥 그 성실하게 뭐를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집에 한둘이 사는 건 좋지 않아요. 미국 땅에도 보면 굉장히 넓은 땅에 집들이 듬성듬성 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신경을 안 쓰고 질투도 안 하겠죠. 마음은 저절로 넓어져요. 그러긴 하나 경쟁이 없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습니다. 창의력이. 그래서 우리 땅이 적기는 하나 우리 땅은 물질적 세계로 세계를 지배하거나 뭐 세계 속에 뛰어나게 어떻게 된다는 걸로 궁극에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부분에 10위권이 되었으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은 말이죠. 바로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지혜와 자비, 부처님의 핵심은 일단 지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발휘해야 이제 자비심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우매하고 무명 중생인데 어떻게 타인을 이롭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발현되는 땅이다. 그만큼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선승단자형이다. 이 선승이 굳이 스님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풍수의 물령론에서 쓰는 용어니까 그렇게 붙인 거지 우리 땅은 누구든지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수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고요한 아침이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건 정의 세계입니다. 말없이 고요하게 있다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부가 다 돼서 백회부터 회음부까지 기운이 다 열려서 주천이 돼서 차크라가 다 열려가지고 부처님 광배처럼 상단전에 광명이 나올 듯이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광명으로 설법하듯이 모든 곳으로 광명을 비춰서 광명설법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땅이 열리게 된다면 그때가 되면 부처님 뒤에 이렇게 광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광배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면 우리 땅에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구려 땅, 만주 땅 일대까지 이 영향이 미치면서 저절로 우리의 땅은 복원이 되리라 보고 통일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승단자형이라고 하는 형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선승단자형에 입각해서 백두대간을 한편 살펴보면요. 백두산은 한반도의 백회에 해당하고 묘양산은 상단전에 해당하며 중단전은 오대산이 되고 하단전은 지리산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제가 본 것을 가지고 상단전, 그다음에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보고 백회는 여기 머리 위에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하늘의 기운을 받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백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회음이라 그래요. 이건 또 모일 회자를 쓰죠.
회음부라고 했을 때 이제 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회음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과 지가 되겠고요. 이 천지에서 천지가 소통이 되면 이제 인간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소우주가 하나가 형성되죠. 하늘과 땅이 만들어져서 기운이 돌면서 음양이 서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이렇게 돌아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서로 이어져서 쭉 흘러가는 거죠. 이것에 가장 좋은 거를 지천택계라 그러죠. 지천택계. 여러분 이렇게 주역의 괴상 중에 이런 지천택계가 있어요. 위에 땅이 있고 밑에 하늘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양의 기운은 올라가려고 하고 음의 기운은 내려오려고 하니까 저절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되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태극이 이어져 가지고 모두 이어져서 돌게 되죠. 이게 모여 가지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가 단전이 열려서 돌게 되면 그 나라가 이제 하나가 이 통일이 되는 기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통일은 평양과 서울의 통일이 아니라 백두산에서 내려온 기운이 우리 척추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까지 내려오는 게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서 끊어져 있습니까? 여기에 금강산과 설악산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금강산과 설악산이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이 기운이 열려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강산 현대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게 해서 거기를 사람들이 오고 가게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설악산과 금강산 기운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졌다, 저 왔다면 굉장히 통일에 좋은 어떤 그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이어지면 자연적으로 이쪽에 내려오는 중단전, 하단전으로 내려오는 이쪽의 기운들이 서로 같이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척추가 이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죠. 우리가 금강산을 저도 2번이나 가봤으니까요. 물로 바다로 가서 이 배에서 자고 나중에 관광을 다니던 게 처음이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강원도의 통일전망대 쪽으로 해가지고 가서 차로 가서 온정각 호텔에서 머무는 형태로 금강산에 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이미 척추는 이어졌어요. 척추는 이어졌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속에서 어떻게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느냐,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백회에서 회음부까지 이어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땅 자체가 이런 참선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한에 있는 우리나라 땅으로 본다면 이쪽에 남한에 있는 이쪽은 전부 다 뭡니까? 내장기관이 되겠어요. 내장. 위다, 간이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소화를 시켜서 먹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 있죠. 정신의 문제는 전부 북한 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 머리에 백회에 정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도 보면 백두혈족이라 그래가지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백마 타고 백두산에 한 번씩 갔다 온다 그러고 갔다 오면 막 엄청난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니까 뭐 그런 말 합디다.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외세의 그런 어떤 강압적인 그런 게 굴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 막 그러고 막 하는데 이게 지금 분단이 되면서 북한과 남한이 다른 양상이 됐어요. 북한은 정신만 바짝 정신력으로만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정신력이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이나 금강산 가보면 그게 이해가 가요. 와, 여기는 정말 정신으로 바짝 들어서 기가 바짝 들어서 사는 곳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보지 못하면 그 추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과일이 많이 있습니까? 곡식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강원도에 뭐 전부 감자, 옥수수 먹고 구황작물로 살았다고 하는데 북한은 전부 강원도보다 추워요.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당나라, 수나라를 극복했던 그런 곳이 바로 북한 지역이에요. 그런 나라가 미국을 대응하고 있단 말이죠. 약간 미친 듯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봤을 땐 지금 비현실적인 크레이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은 그 정신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정신이에요. 제가 가보고 직접 느꼈어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을 못 가보잖아요. 여기는 전부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스님들은 복이 없어. 묘향산, 금강산 같은 데서 수행을 못 해보지 않소. 아주 추운 그 겨울에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 가서 정진을 하면 졸래야 졸 수가 없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한번 정진을 해야 수자들이 그냥 아주 그냥 취모금이 칼날이 바짝 날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가 계속 거기서 살면은 말이죠. 풍이 올 수도 있고 풍을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냥 냉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철 나고 나면 만행을 해서 백두대간을 쭉 타고 와서 요 밑에 있는 부산 금정산 범어사 같은 곳, 지리산 같은 곳에 가가지고 한철을 또 난단 말이죠. 따뜻한 곳에서. 그래서 칼을 말이죠. 뜨거운 데 팍 집어넣었다가 차가운 데 막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담금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이 명검이 돼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땅이 바로 이렇게 선승단자형이라는 거예요. 한 스님이, 한 수행자가 우리나라 땅만 전부 다 만행을 다니고 그 큰 스님들이 곳곳에 그 중간중간 혈에 지어놓은 절터, 수행처, 사찰들, 암자들에 가서 정진을 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안거를 나뉘어서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이 말이죠. 백행이 구족되고 원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만행이 되는 거죠. 내 성격적인 결함, 나는 오행 가운데 불이 많다. 나는 금기가 많다. 날카롭다. 나는 화를 잘 낸다.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 기질과 다른 곳에 살면서 여러 곳에 안거를 나면서 내 아상이 죽어가고 다른 기운을 받고 내 몸에서 소통이 되고 회통이 되면서 완성된 인간으로 전인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정말 시각의 존재로 부처님으로 다시 조사로 선지식으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클 수 있는 곳이 우리 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요즘 TV 보면 전부 그냥 요리고 먹는 거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남한의 프로그램에 정신과 그다음에 그 수행과 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쫙 내는 게 없어요. 뭐 어디 가면 전부 이제 그냥 노는 거라. 놀고 먹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되고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 좀 다녀오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바르게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해야 돼요.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남한에서 먹을 걸 보내주고 여기서는 갔다 오면서 정신을 또 다시 한번 우린 참 좋은 곳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십승지라고 하는 게 정감록의 십승지라고 하는 게 전부 남한밖에 없어요. 북한에는 잘 없습니다. 전부 태백산 이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 끝에 전부 열매가 맺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백두대간은 그냥 뿌리와 큰 줄기인데 그것이 내려와서 우리 남한에 오면 곳곳에 꽃과 열매가 다 맺어져 있어요. 살기 좋은 것은 우리 남한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백두산이 시조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정신을 한번 느껴봐야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이육사의 광야에 나오는 태초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광활한 세계가 우리의 시조산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것에서 이곳이 이제 백회가 백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묘양산이 상단전이고 이 중단전은 계룡산 5대산이 되고 하단전은 지리산이 돼요. 그래서 이 백두산에서 부산 금정산 범어사를 거쳐서 해운대로 내려오는 장산까지 이 낙동정맥이 이 척추단 말이죠. 수행자의 척추에 정확하게 배돼야 된다. 척추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운하 같은 걸 뚫어가지고 이게 이 척추에 돼 있는 산맥들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척추가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대맥들을 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행자가 참선을 해서 선정에 들게 되면 몸에서 물
머리로 올라가고 불기운이 하단전으로 내려오는 이걸 수승하강이라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얼굴이 벌게지면 안 되고 얼굴을 맑게 깨끗해져야 되고 하단전은 따뜻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대주천, 소주천이라 그래요. 이건 그 도교의 용어입니다. 주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한 바퀴 하늘을 한번 일주했다는 건데 아까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을 한 바퀴 이렇게 일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차가운 기는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는 내려온다. 이 주천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주천이라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남원에 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산 쪽에 진안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월에 그 사자산 법흥사 정렬보공도 있는 곳도 거기도 주천면이에요. 주천면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꼭 무릉도원 같은 곳이라 해서 무릉리, 무릉도원면하고 인근에 다 붙어 있어요. 도교 수행에서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명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동의 이름을 버리면 안 돼요. 무슨 그 지명을 무슨 몇 가 해가지고 통일시켜 버린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옛 지명들을 연구를 하면 다 도인들이 이름 지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그 땅을 보고 가면 그런 기운이 정확하게 있더라. 주천면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천이 돼서 이렇게 기운이 돌게 되면 임동맥이라 그래요. 인맥과 동맥이 있어요. 한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뒤에 가는 기운이 하나 있고 앞에 인맥과 동맥이 있어가지고 뒤쪽으로 가는 기운, 앞쪽으로 가는 기운을 합쳐서 임동맥이라 그래요. 거기가 확 열려야 돼요. 몸이 활짝 열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 땅으로 설명하는 척추의 끝인 낙동정맥과 백해인 백두산의 기운이 원말이 소통이 돼가지고 백두산에서도 척추가 쫙 이어지면 척추가 딱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가 잘 돼서 좌선을 하시면 척추가 저절로 이렇게 척척 서죠. 그럼 회통이 쫙 돼요. 척추가 딱 바르게 서서 몸이 있는 걸 잊어버리면 저절로 몸은 오토매틱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몸에 막힌 곳을 다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선하실 때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허리를 쫙 펴서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척추에 힘을 주면 안 되고 척추는 바로 딱 세운 상태에서 힘을 척 푸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력,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생력처가 등력처입니다. 힘을 딱 빼고 척추만 딱 바로 세우고 편안하게 딱 계시면 기운이 알아서 돌게 돼 있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도 생력, 힘이 빠져가지고 서로 주의 주장만 하고 남한의 남남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집을 해서 집착을 해서 이걸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건 말이죠. 방아착입니다. 방아착. 내려놔야 돼요. 내 아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몸도 소통이 안 돼요. 좌선하는데 고집이 있고 성격을 부리면 안 됩니다. 힘을 다 빼고 힘을 다 빼가지고 있으되 힘을 뺀다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척추는 딱 세워놓은 상태에서 모두 힘을 다 풀고 자세만 가슴을 열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주천이 돼요. 기운이 돕니다. 인맥과 동맥이 그걸 돌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위대합니다. 우리 마음이 위대하듯이 몸도 위대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성이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마음을 구성하고 있어요. 어디가 다쳤을 때 그것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힘이 우리 몸 자체에 있어요. 여러분 피가 날 때 백혈구, 적혈구 그다음에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하면 싸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무의식 제팔 아래아식에서도 잘 감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저절로 알아서 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자체 내의 기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이 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리인데 리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리라고 하는 건 성이거든요. 이게 성리학이잖아요. 리라고 하는 건 우리 근본 불성 자성이 있어요. 저절로 알아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막는 가장 큰 나쁜 게 뭡니까? 아상이에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고집하고 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아착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다 방아착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고 상대편과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정말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건 소통이 될 수가 없다.
남한과 남한 간의 문제, 남한과 북한 간의 문제 전부 똑같습니다. 이 방아착이라고 하는 거에 앞에 대자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대방아착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모든 역사와 역사를 다 보십시오. 당쟁하고 싸우다가 볼일 다 봐가지고 나라 망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현대도 똑같습니다. 방아착을 못해요. 자기만 옳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으냐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옳은 걸로 몸이 추천되지 않아요. 몸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는 덜하고 어디는 좋은 몸, 나쁜 몸, 버려야 될 몸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파 같으면 오른팔은 자르고 다녀야 되고 좌파 같은 경우는 뭐 오른 다리는 없어도 됩니까? 몸을 잘 보시면 몸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나눠서 설명을 하다 보니 서로 싸우거든요. 그걸 집착합니다. 방아착해야 돼요. 생력해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쫙 돼 있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을 잘 구성해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통일은 외국이 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외부의 병원에서 다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치료를 한다고 할 때 몸은 알아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치료를 하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막 먹으라 그러면 듬성듬성 막 먹습니까? 몸이 딱 알아서 몸과 마음이 스스로 오토매틱으로 신호를 보내요. 저걸 먹어도 될까? 진짜 저거 괜찮을까? 막 알아보잖아요. 막 권해도 바로바로 안 먹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우리 자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치료해 줄게 라고 해가지고 약을 넣거나 할 때 치료는 약을 먹어가지고 약을 돌려서 이 몸의 기운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도 몸이 하는 겁니다. 약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쓰가지고 치료를 하게 만드는 것도 몸이 하는 거죠.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넣어줄게 하면 그 몸이 자체의 재생 능력과 회복 능력을 발휘 못하죠. 그러면 약만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몸은 치료하지 않죠. 그러니까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동양의 정신을 좀 가지고 와야 돼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집어넣을 때 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잠깐 몸이 힘드니까 몸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약이 잠시 몸에게 도움을 주려고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의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어떤 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만 의존해서 되지가 않아요. 내 몸이 살아나야 되고 내 몸이 다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고집을 피우고 상처를 입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잘 치유를 해서 지혜로서 광명으로서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사열애 보는 공덕경을 꼭 한번 보십시오. 약사열애불이 온 세상의 중생을 치료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광명변조예요. 빛으로 치료합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 어두운 곳, 트라우마, 그 다음에 데미지 입었던 어떤 아픈 상처 거기에 광명의 빛으로 부처님의 빛으로 이게 쫙 쏘아주는 명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은 전부 집착해서 굳어져 있어요. 그걸 다 풀어주는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의 선친이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한 동양학자이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고 굉장히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쓰고 사셨어요. 굉장히 저는 존경했던 분인데 20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대 돌아가시자마자 인생의 허망감도 많았고 출가하게 되는 반 이상의 사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마지막에 암이셨는데 옛날에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와서 막 울면서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가셔서 어떡하고 그러냐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유교였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우리 어머니가 다니셨지만 깊은 불자가 아니셨어요. 그러나 좋아는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나는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냥 육아의 선비로 살았고 학자로 그냥 공부하는 일로 살았는데 사람은 죽으면 별게 없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난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서 걱정되는 것도 없고 뭐 극락이나 천국을 바라야 될 마음도 별로 없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고 흩어질 뿐이다. 유교의
동양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흩어질 산이에요. 그게 모이면 기가 응축되면 사람이 되는 거고 기가 흩어지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담담하셨어요. 아무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속명이 기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완아, 내가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많이 웃고 살아라. 많이 웃고 살아라. 내가 참 열심히 살고 했는데 많이 못 웃고 살은 것 같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게 참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많이 웃고 살아라. 이게 저에게 주셨던 거의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는다는 게 뭔지, 웃고 산다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인간이 이게 웃는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웃는다는 거는 근육에 힘이 빠져야 돼요. 집착을 하면 근육이 굳어져서 웃을 수가 없어요.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려면 생력해야 돼요.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져야 되고 방아착해야 돼요. 내려놔야 웃음이 와요. 유머러스 해야 돼요. 사람이 적어도 좀 이렇게 재미난 말도 하고 아무리 심각한 얘기가 문제가 생겨도 웃어야 돼요. 웃으면 장기도 힘을 빼요. 그래서 여러분, 여마미소라는 말이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주 그냥 골똘하게 막 교학적으로 파고 막 그냥 따지고 이런 거에 도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섭존자의 웃음에 있지 않냐.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져서 아상도 없어지고 생력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불교 책에서 마음이 무심이 되고 무념이 되고 선정에 들고 그런 모든 것들은 광명병조, 빛 이런 거 전부 다 밝은 거 전부 다 웃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전부 기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정 모르겠으면 웃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면 그냥 웃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웃는 뉴스를 본 거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힘주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분단돼서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 선승단자형이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선을 할 때 여러분 불상을 잘 한번 보세요. 부처님은 엷은 미소를 띠고 있어요. 환하게 웃는 것도 아니나 엷은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게 그게 무슨 웃음입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웃는 게 진짜 웃음이지. 맞죠? 참을 수 있는데 참는 게 뭐가 참는 겁니까? 참을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참는 게 인욕이고 그게 진정한 인욕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너는 웃고 살아라. 웃고 좀 살아. 그래서 웬만하면 좀 웃으려고 그러는 습관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강직하고 딱딱하고 치우쳐져 있는 면이 많은 사람이지만 불교에 출가를 해서 좌선을 하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강직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참선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힘을 뺄 거냐? 어떻게 하면 다 내려놓을 거냐? 어떻게 하면 무심이 될 거냐? 어떻게 화두가 일념이 돼서 화두가 쭉 지속될 거냐? 안 되면 웃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풀고요.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태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 땅에서 정신적으로 뭔가 결실이 맺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한 겁니다. 타너 스님 생각이 저를 많이 이끌어줬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너무나 많이 맞아 있었기 때문에 타너 스님을 존경하고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 동양 정신의 핵심이고 한국학의 중심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단전성의 문화에 단전에 살고 있고 선승이 앉아서 참선하고 있는 곳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좌선이 끝이 나서 정말 도노의 세계가 될 때 우리 한국인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헤쳐나가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걸 터뜨려서 하나로 주천을 만들어서
태극을 만들어서 회통이 돼서 소통이 되고 화해가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화쟁될 때 우리의 결론은 이미 원효대사가 다 내놨습니다. 한국의 사상의 근원은 원효예요. 원효가 다 얘기해놨습니다. 일심과 화쟁으로 모든 걸 다 회통할 수 있고 기신론으로 다 풀이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될 때 한국이 통일이 될 때 세계의 모든 전쟁과 종교로 물질로 경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것이 이제 불법을 열어주고 참선을 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땅은 선승단자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맹호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한국 땅이 다른 나라를 호랭이처럼 겁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광명으로 지혜로 힘을 빼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을 주천되게 저절로 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의 근원이 되면 된다. 첨탑에 서 있고 첨부에 있고 세상이 나눠져 있는 이 이분법의 근원에 와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힘으로 저절로 남북 통일도 이루고 세계의 문화 중심국을 이루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BTN 불교 TV에서 불교를 얘기하고 참선을 얘기하고 명상을 얘기하는 이 방송국에서 한국을 얘기하고 한국의 단전을 얘기하고 우리 국민이 나아갈 바, 이것이 한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따라한다 라고 했던 타너 스님의 말씀. 한국이 세계의 정신문명의 수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점차적으로 세계에 퍼져서 좋고 훌륭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우리 타너 스님,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선지식 스님들, 역대 조사 스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선비들, 위대한 그런 성현들의 말씀이 이제 21세기는 한번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때는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폭력으로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라, 자, 다 같이 자선합시다. 다 같이 힘을 빼고 참 한번 앉아보세요. 호흡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그런 것이 생겨날 때마다 관해서 그거를 다시 광명으로 치유합시다. 그리고 자선을 하셔서 어쨌든 척추가 하나가 돼서 선정에 드는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1000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람 몸 받아와서 이 생에 전생했던 그 수없이 많은 공부 가운데 이 생이 그래도 수행을 제일 열심히 하고 지혜와 자비를 제일 많이 닦고 제일 많은 사람에게 복되고 도움을 주는 한 생이 돼서 성불을 못해도 내가 살아왔던 전생 가운데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생이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멋있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는 명상을 합니다. 근데 그 길도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한국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서 그 다음에 다 이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국 땅에서 방법들이 다 나오고 좋은 모범들이 다 나오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국 땅 무너지지 않고요. 한국 망하지 않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다 극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분으로 나눠져서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화쟁하고 일심으로 회통하고 대방아착을 해야 합니다. 크게 한번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땅도 통일이 되고 우리 몸도 맑고 깨끗하게 정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한국 땅은 선승단자형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 이어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